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준 점수의 이해에 대한 거, 표준 점수를 이해해서 올해 어떤 그 집단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년도 수능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 맨 위에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여기 오른쪽 구석에 가면 이렇게 제가 클라우드 연결해 놔서요. 파일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실 만한 자료들, 배치표, 입시 결과 그런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표준 점수와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표준 점수 공식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평균과 주황색 표준 편차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점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달라지는 점수가 아닌데 요 평균과 표준 편차 요게 이제 집단을 알려주는 점수죠. 집단의 상황을. 근데 지금 2003년생서부터 지금 2004년생, 그 다음에 올해 고3인 2005년생, 이분들까지가 이제 대학생이죠. 자, 올해 고3인 2003년생, 고등학교 2학년인 2002년생까지,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여태까지에 비해서. 제가 올해로 대입을 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성적이 낮은 애를 처음 봤어요. 2003년생서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고3들 장난 아닙니다. 근데 2006년생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학력 수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코로나 시기였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코로나라는 게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상태가 안 좋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낮다라고 그러냐면 이 평균이 너무 낮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라 이 표준 편차도 어떤 특정 구간에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게 심해서 전체적으로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이 작아졌단 말이야. 이게 작아져갖고 표준 점수가 지금 큰 값을 가져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나오지 않았던 점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낮은 거야. 자, 그 기준이 뭐냐면 표준 점수 120, 130, 140, 150, 표준 점수 만점이 120점일 때, 그다음에 표준 점수 만점이 130, 140, 150일 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면 집단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표준 점수 120점은요, 90점대 중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돼서 한두 개 틀리면 1등급, 이거 물수능이에요. 잘못 낸 거. 너무 쉽게 낸 거야. 그래갖고, 시험 본 당일은 너무 기뻐. 왜냐면, 온점수가 너무 잘 나왔거든. 근데 나만 잘 봤나? 전국이 다 잘 봤거든. 나중에 성적표를 받고 나면, 정말 형편없는 등급과 형편없는 백분위 표준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좀 입시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때는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많이 양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0점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표준 점수 130점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점수죠. 이거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돼서 적절한 난이도에 충분한 변별, 정말 아름다운 아주 어떤 학생도 피해보지 않는 정상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어요. 정상적 입시를. 그래서 자기 점수 다 맞춰서 가는 정말로 뷰티풀한. 자, 그리고 140은요, 어려운 수능의 기준.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돼요. 네다섯 개 틀려도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수능의 기준이고요. 150점서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7, 8개를 틀렸는데도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원점수는 형편없어. 근데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못 봤기 때문에 마그마 헬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뭐야? 괜찮은 점수가 나오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라면 몇 점을 목표로 출제할까요? 우리가 출제자라면 몇 점이 목표가 될까요? 130이겠지. 130이 가장 아름다운 점수니까. 130점이 가장 칭찬받는 입시니까. 근데 제가 2003년생서부터,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이신
자, 2003년생서부터의 실력 저하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05년생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보기엔 2006년생이 피크일 것 같은데, 2007년생도 올해 고3들 이 친구들 공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이는 그밖에 없었어.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05년생이 최저치고, 그다음에 2006년생, 2009년생은 학령 인구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제 벗어났거든. 그래서 2005년생하고 6년생들은 코로나 한창 시즌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학령 인구도 적으니까 그래도 되게 안일한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학력이 저하되기 시작한 표준 점수를 보면 2003년생 좀 보세요. 147, 149가 나왔었어, 수능 때. 03년생들. 그 다음에 04년생들, 16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점수죠. 출제자는 130점 목표로 출제했는데, 평균이 너무 낮으니까 강제 견인이 되는 거야, 표준 점수가. 그래서 160점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2004년생까지 그랬는데, 2005년생들 보세요. 이 친구들도 151, 148, 06년생 볼까요? 160, 40점 나왔었어. 정말 어마무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점수가 잘 안 나왔던 표준 점수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환경이니. 네? 전체적으로 정말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해도 퀴티가 팍팍 나는 한 문제의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래서 저희가 한 문제 더라고 하는 파일도 만든 거예요. 한 문제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작년도 수능의 분위기를 보면요. 표준 점수 만점만 보시면 되잖아요. 표준 점수 최고점. 국어가 130, 134 나왔잖아. 잘 냈네. 너무 아름다운 국어였네. 근데 쉬었다며. 아, 재작년보다 쉬었단 얘기야. 재작년이 좀 어렵게 나왔네. 그쵸? 그리고 수학도 확통과 기하가 표준 점수 만점이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자, 그 다음에 탐구도요, 곱하기 2배를 하면 되거든요. 곱하기 2배를 하면 국어 수학이랑 비교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사탐도 높은 점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문이과의 어떤 유불리를 없애주고, 그러면 뭐야? 수학은 역시, 공통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수완수투, 그쵸? 수원수투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어마무시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아셔야 되고, 전전년도보다, 재작년보다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탐구는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이과의 유불리를 없애주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킬러 문제를 못 낸대요. 킬러 문제가 뭐냐면 30분씩 걸리는 문제 있잖아. 내봐야 전국에 많은 애들이 못 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준킬러로 문제를 낸대요. 자, 준킬러.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해서 딱 손대봤는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막 맹맹맹 돌아서 막 시간을 계속 잡아먹어. 그래서, 모르겠다 찍었는데, 집에 와 채점해보니까 틀렸어. 그 해설지를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들. 보통 한 3등급 이상 정도면 손대볼 만한. 자, 그럼 우리가 준킬러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1번, 여기도 안 보이잖아. 네. 어디다 적을까? 네. 자, 1번,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하죠. 두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자, 시간 내에 문제 푼다라는 건, 수학은 4분 넘어서면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라고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국어, 영어, 탐구가 2분 30초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맨 문제마다 4분과 2분 30초를 정해서 못 풀면 몇 문제나 풀겠어? 10문제씩 묶어서 풀면 되잖아요. 10문제씩. 그러면 수학은 40분, 그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는 25분. 그러니까 앞으로 10문제씩 묶어서 풉시다. 네. 자,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 내신을 잘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에 수능에 가서도 빛을 발한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낯선 문제, 여러분들에게 낯선 문제를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문제를 대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많은 문제를 풀면 되지. 아시겠나요? 낯설지 않게 만들면 되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 봤던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멘탈이 깨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문제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게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요.
작년에 국어가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9종류가 나왔고요. 수학은 11가지가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국어가 18개가 나오고 수학은 11가지 종류가 나왔어. 자, 이렇게 종류가 왜 중요하냐? 이만큼 개수가 많았으니까 그만큼 변별이 됐다? 재작년에는 국어가 변별이 됐다. 작년에는 수학이었다. 우리나라 입시는 약간 해거리 한다. 올해 국어 난이도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 같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보다 조금 쉽게 냈는데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국어를 좀 몰입을 해서 국어가 좀 그 변별력을 살짝 잃긴 했어요. 잘 내긴 했는데 너무 국어 공부들만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올해는 국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탐구. 제가 앞선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구 1년 반 걸립니다. 1년 반 걸리는데 2학년 여름방학 때가 딱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과목들은 크게 배신하지 않는 과목들이니까 이 중에 한 과목 정도는 꼭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3학년 어떻게? 이거 들은 시점에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탐구가 국영수만큼 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1년 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짧아야 1년, 2달 만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들은 시점에서라도 이거 들은 시점이 만약에 수능 2달 전이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저는 필재수인가요?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탐구 공부 만만하게 보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구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일단은, 점수가 잘 나오고, 크게 배신하지 않는 과목들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작년도 수능 국어 좀 보세요. 점수에 따른 정규 분포인데,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7컷, 8컷 인원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약간 쏠린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평균은 4, 5등급이 만드는 건데, 지금 3, 4등급이 평균을 만들어 버렸어. 예년에 비해서, 탐구, 국어가 계속 어려웠거든요? 계속 어렵게 나오니까, 작년에 조금 쉽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국어에 너무 몰입했던 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재작년, 재재작년이 되게 어려웠으니까 국어에 몰입해서 공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성적들을 이렇게 잘 받은 거야. 조금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변별하기 가장 좋은 130이라는 점수를 만들어냈는데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작년에 국어 변별을 잃었잖아요. 올해도 올해는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규 분포를 그릴 때는 정말 배치표가 딱딱 들어맞고요. 누구도 피해보지 않아요. 변별도 충분히 되는 거고, 정말 괜히 쓸데없이 하향전하지 않아도 되고. 작년에는 국어가 변별을 좀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국어가 쉽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자, 그러면, 그거 아세요? 1교시에 국어 보는 거?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시험장에 막 서둘러서 왔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국어 시험부터 본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세요? 일부러 어려운 시험서부터 보는 거? 멘탈을 깨트리기 위해서? 멘탈을 깨트리는 게 치사한 방법은 아니야. 어떤 시험이든지 학생들을 붙여주려고 보는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험은 없어.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시험이니까. 그 멘탈을 터뜨리지. 그리고 지문의 줄간격이 달라서 지문은 앞에 있고 문제가 뒤에 있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저희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곳이 곳곳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교시 끝나고 울지 않아요. 뭐, 멘탈을 터뜨리지 말아요. 뭐, 멘탈을 굳게 잡아.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린 이 얘기를 들은 다음 날서부터 무조건 아침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어 문제 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1교시 전에 오전에 국어 머리 만들기 한 15분에서, 뭐 이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국어 머리 만들기, 아침의 국어 머리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말고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기, 지문 하나, 두 개? 그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화 드립시다. 아침엔 국어. 자고 일어나서 몽롱할 땐 국어.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나서 뭐 1교시를 들어가거나 뭐 영어 듣기를 하시거나 수학 문제를 풀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올해 고3들, 2005년생들, 작년 6월 달 성적 좀 보실래요?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정규분포야.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7컷. 네. 근데 무슨 저기 거북선 같지 않아요? 이분들의 11월 달 성적 보실래요? 더 뒤로 더 늘어나, 더 늘어나. 이게 지금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낮고 형편없고 뭐 지금의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정말로 실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적어도 제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럴 때 공부하시는 거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라.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다. 이런 기회가 16년 동안 오질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풉시다. 자, 근데 수학은요 더 심해요. 보세요. 이게 무슨 정규분포야.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 두텁고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그 유명한 수포자래. 재작년에도 수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재작년에도, 가나로 분리된 마지막 해에도 수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에 특히 여학생 중심으로 수학 포기율이 치솟고 있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한 문제라도 더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수학을 포기해? 여러분, 유형을 암기만 해도요, 유형 암기에도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유형 암기만 돼도. 아니, 수학만이라도 3등급 나와주면, 그리고 또 수학이 한번 성적 오르고 나면 잘 요동하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100점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40점 받다 42점 받으시란 얘기예요. 하나라도 더 맞으라고. 여기서 벗어나시란 얘기예요. 제발. 이분들이 이렇게 평균을 낮춰놓기 때문에 이분들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거거든? 여러분, 공통수학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제 더라고 하는 파일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해되셨나요? 한 문제라도 더 맞읍시다. 우리 2005년생들 작년 6월 달에 이랬거든. 이 깜짝 7등급, 네, 7컷들. 발음이 좀 이상하다. 네, 나쁜 뜻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1월 달에 더 두터워지고 더 많아지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트렌드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학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 공부는 없습니다. 수학 포기한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 없어요. 수학 포기한 그 시간에 과학 공부하는 애 없어요. 그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이야. 이게 뭐냐면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놀이의 인간, 유희의 인간, 호모는 호모 어, 인, 인간은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유희와 놀이를 즐긴다? 본능. 그러니까 수학 포기한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애 없다? 내신 포기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신 시험 기간에 논다라는 거. 그 시간에 정시 공부하는 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도 힘을 내셔서 한 문제 더 파일도 활용하시고 제가 유튜브 거기 클라우드 연결해 놨으니까 유튜브 제공 파일로 거기 가 파일들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